일단은 먼저 스토리를 아까 하던 걸로 합시다. 전국 고등학교 40만 명 T를 보면은 고등학생의 T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은 전국 고등학생이 40만 명이기 때문에 40만 개의 별량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평균 내면은 요런 값들이 있을 겁니다. 분산도 있을 것이고 표준 편차도 있겠죠. 자, 요거는 무슨 값이죠? 모집단의 값입니다. 맞죠? 전수조사를 하면 쟤를 알 수 있습니다. 40만 명 다 자료 찾아가지고 다 평균 내고 다 편차 제곱에 평균 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하면 다 나옵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교육부라고 할까? 통계청 교육부에 9급은 너무 어렵잖아. 8급 공무원이라고 할까? 갑자기 장관님이 바로 할 일 없잖아. 5급 주무관이 저희한테 시킵니다. 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40만 명 평균 알아와. 이렇게 했어. 얘는 고민을 하겠죠. 나 혼자 40만 개 자료가 없는데 40만 명 키를 잴 수 없는데 오케이 하면서 공문을 내릴 겁니다.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릴 거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내리겠죠. 그래서 학교가 여러 개 생겼다고 할게요. 40만 명 중에서 경일고도 있을 것이고 명호고도 있을 것이고 부산 남고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의 모교인 부산 동고도 있을 것이고 북고는 없나? 부산 북고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쭉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한 학교 학생명을 200명으로 가정할게요. 다 똑같다고 칩시다. 그럼 이 200명이 몇 번 뽑히겠습니까? 40만 명이니까 몇 개야? 2000개야? 2000개면 되나? 전국 고등학교도 한 2000개 있겠죠? 200명씩 한다 치면 맞지? 공 5개 맞지? 오케이.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경일고 요 학교 선생님이 요 200명의 뭐를 조사하겠습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각 학교 200명 정도니까 학령 주임쌤이나 보건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각 학교별로 다 요짓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용어를 매칭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모집단이죠? 요 200명 한 개 한 개가 뭡니까? 표본이죠? 이거 표본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200이죠? 지금 표본의 크기는 한 학교를 지금 200명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00이고 요거는 보통 n으로 씁니다. 표본의 크기 20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평균 있죠? 얘가 뭐냐면은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의미가 뭐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표본을 뭐라고 표현한대? x1, x2, x3, x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x2000까지 있을 것인데 얘네들의 뭐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답니다. 얘의 평균을 x1 바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리고 얘는 s1의 제곱, 얘가 s의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선생님이 평균 얘기했을 때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게 평균이기도 하고 뭐의 평균이 요거죠. 아니면은 어떤 그 확률 변수에다가 위에다가 여기 짝대기 바를 표시해도 걔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자, 얘는 바로 평균을 표현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8급 공무원은 뭐만 있으면 돼? 평균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각 학교별로 자기 학교 평균을 낸 거를 뭐 하겠습니까? 다시 매일 공문으로 올리겠죠? 맞습니까? 요게 쫙 모일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40만 명 조사해야 되는데 자료가 2,000개로 줄었죠. 이 평균이 2,000개가 있어 지금. 요 정도는 얘 뭐 할 수 있어. 엑셀에 쫙 넣어놓고 평균 탁 때리면 나오겠죠. 얘를 평균 낸 거를 뭐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게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또 바를 두 줄 쓸 수 없으니 요 틀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본 평균이 x바였죠? 표본의 평균을 x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x바들의 평균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얘가 표본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이죠?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죠. 자료가 2,000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40만 명을 직접 조사하면은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각 학교별로 200명씩 평균 냈어. 그리고 그 다 자료 모아서 2,000개인데 이걸 다시 평균 냈어. 그러면은 얘는 수학적으로 40만 명을 직접 조사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증명이나 이런 거는 너무 통계 완전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근데 거의 똑같겠죠? 거의 똑같을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M이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요것들은 산포도죠. 퍼짐의 정도죠.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40만 개의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랑 2,000개의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가 같을 수는 없죠. 자, 근데 왜 40만 개가 2,000개로 줄었죠? 뭐에 영향을 받아서 줄은 거죠? 얘에 영향을 받았죠? 내가 표본의 크기를 만으로 정했으면은 표본의 개수가 40개였겠죠. 근데 표본의 크기를 200으로 잡았기 때문에 2,000개로 준 거죠. 저 n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포도는. 맞습니까? 그리고 40만 개가 많이 퍼지겠습니까? 2,000개가 많이 퍼지겠습니까? 40만 개가 많이 퍼지겠죠?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좀 덜 퍼집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시다. 역시나 증명은 좀 생략하는데 원래 모집단의 퍼짐의 정도가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얘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덜 퍼지죠. 왜냐하면 내가 200개씩 묶었잖아. 퍼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그냥 나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라고도 나오고 표본 평균이라고도 나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게 얘네들 기본값, 모집단 값들. 두 번째 게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몇 개 나오겠습니까? 2,000쌍이 나옵니다. 표본마다 얘네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걔네들 중에서 얘네 둘은 퍼짐의 정도는 잠깐 내비두고 평균들만 다시 모읍니다. 그 평균들 가지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퍼짐의 정도까지 조사한 게 맨 마지막 겁니다. 실제로는 얘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책에도 얘 문제가 많습니다. 얘 문제가 없어. 선생님이 준 프린트가 얘 문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요즘엔 좀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나 내신에도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책에 이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걸 좀 보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갔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우리 표본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되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합니다. 맞죠? 40만 명 중에서 200명을 뽑아야겠죠? 표본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2,000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40만씩 200 계산하면은. 근데 표본은 요 개만큼 나오겠죠. 수학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랜덤하게 200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지 가장 랜덤하겠죠. 그럼 요 개수가 어떻게 돼? 40만 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천문학적 수가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거 평균 낸 게 얘랑 다를 수 없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이럴 거면 그냥 전수조사 하지. 맞죠? 40만 개 조사하는 게 낫는데 40만 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요 과정을 안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더라. 자, 표현하는 거 봅시다.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요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요걸로 표현하는데 조심해야 되면 요거는 다 대문자입니다. 우리 추정에서 요거 소문자 나올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일단은 소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 이거는 쉽죠. x바의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2번도 잠깐 공식 봅시다. 자, 표본 평균은 뭐 한 겁니까? x바는 단순하죠. 그냥 여기 있는 200명에다가 200으로 나눴죠. 별량 다 더하고 200으로 나눈 겁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여기 좀 잘못 적었다. 요 200명 있죠? 요 200명이 요겁니다. 좀 잘못 적었습니다. 요게 표본에 지금 별량이 200개 있는 겁니다. 저다 좀 잘못 적었는데. 근데 요 행위가 어디에서도 또 일어난다?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남고에서도 일어나고 동고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지금 표본 200명을 뽑았잖아. 그래서 1번 고등학생, 2번 고등학생, 3번 고등학생, 2번 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별량들을 지금 다 더하고 200으로 나눈 게 뭐죠? 그죠? 표본 평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의 개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산 별표 칩시다.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별량 x1에다가 요 평균을 구한 거를 빼죠. 편차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편차를 제곱했죠. 다 더했습니다. 평균 내려면 얼마를 나눠야 돼, 원래는? n을 나눠야 되죠. 근데 n-1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좀 표시합시다. 개념은 똑같은데 편차 제곱들을 다 시그마 해가지고 원래는 n을 나눠야 되는데 n-1을 나눕니다. 자, 거기 밑에 1번 해가지고 살짝 설명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좀 오차가 생기는데 n-1을 해야지 오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 오른쪽 페이지에 4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가 만약에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얘도 요 x바도 정규 분포를 요 2000개의 자료들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얘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것까지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죠. 1번. 제가 따르면은 얘가 따르고 제가 안 따라도 얘가 따릅니다. 왜죠? 얘 때문입니다. 시행 횟수가 실제적으로 모집단보다 얘가 더 많습니다. 수학적으로는 40만 명, 한 40만 번 조사하는 것보다 요거 조사하는 게 훨씬 조사하는 횟수가 많죠. 시행 횟수가 충분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X바들은 모집단이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문제 보면은 간단합니다. 171쪽 봅시다.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의 확률 분수 X의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답니다. 지금 표가 뭐죠? 모집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평소 하던 것부터 좀 해줍시다. 요 세 개는 뭐죠? 모집단의 값이죠? 그래서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고 얘가 시그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합니까? 크기가 4인 표본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크기가 4니까 1을 4번 뽑았을 수도 있고 1 3번에 3 한 번 뽑았을 수도 있고 요 x들을 뽑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1, 2, 2, 3 뽑았을 수도 있고 뭐 3, 3, 3, 3 뽑았을 수도 있고 2, 2, 3, 3 뽑았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거 개수가 궁금하면 중복조합하면 되긴 되죠. 어쨌든 요 얘네들을 뽑았을 때 얘네들 각각이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있죠. 얘는 평균이 얼마야? 1이죠. 요거 4개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얘는 얼마야? 4분의 6, 2분의 3인가? 요 평균들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얘네가 X바죠. 근데 질문은 뭐야? 이 표본 평균 X바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보죠. 얘네들을 평균 낸 걸 물어보죠. 얘는 근사적으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누구랑 같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2가 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개수는 3개인데 훨씬 많아졌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분산, 거짓말 정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더라? 표본의 크기의 영향만큼 덜 커지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2분의 1만큼 퍼졌죠, 분산이. 근데 얼마만큼 되더라? n배만큼 나눠서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4분의 1. 얘네들은 훨씬 덜 커지더라. 8분의 1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 물어봤으면 얘 루트 씌워도 되고 2분의 제 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사실 이 연두색은 이 문제 풀 때 적을 필요 없는 부분이죠. 적어준 이유가 뭐다?
프린트가 얘네 구하는 문제입니다. 프린트가 얘네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속에서는 (73번) 한번 해볼까? 하나만 풀어보세요. 얘는 모집단 값을 그냥 다 알려줬죠. 자, 모집단의 평균 40이고 분산 4고 표준 편차 2죠. 모집단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9로 잡았습니까? 표본의 크기를 안 알려줬네. 표본의 크기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쟤랑 똑같겠죠. 분산은 저 n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겁니다. 표준 편차는 굳이 안 적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A라고 했고 이게 15분의 1이라고 그랬죠. N은 60, A는 40이니까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176쪽. 자,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첫 줄이 우리한테 누구의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판기에서의 전체 값을 알려주니까 모집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평균이 150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를 추출했습니까? 100개를 추출했죠. 그랬을 때 그 용량이 평균이 요 용량의 평균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죠. 요 한글을 기호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용량의 평균은 뭐야? 100잔을 뽑았잖아. 요거는 뭐죠? 표본의 평균이죠. 100개라는 저 표본의 평균이죠. 얘는 X바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해보겠습니다. 요 X바가 149 이상이거나 151 이하 1 확률을 구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구해야 될 건 요거죠. 자, 그러면은 누구의 분포가 필요해? 요 X바의 분포가 필요하죠. 그럼 X바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X바의 뭐와 뭐가 필요해?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대칭축 적고 퍼짐의 정도 적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 X바의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정규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얘는 뭐랑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분산이 100을 그대로 나눴죠. 표준 편차는 루트 100을 나누면 되겠죠. 10분의 원래 표준 편차 5 2분의 1이 돼서 요 X바가 어떤 분포를 보인다? 요런 분포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걔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제는 쉽죠? 0.5니까 두 칸씩이네요. 2를 2배 하면 되겠습니다. 4771을 2배 하면 됩니다. 요 한글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용량의 평균이 요거 1 확률. 그래서 뭐뭐 1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죠. 질문이 오게 된다. 넘어갑시다. 똑같습니다. 자, 174쪽, 175쪽, 176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3은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은 179쪽까지 숙제를 하고 여기서도 문제를 좀 표시합시다. 386번, 387번, 392번은 지금 풀지 마세요. 다시 읽어줄게. 386, 그 다음에 387, 그 다음에 392. 너무 크게 X 하지 마세요. 나중에 풀 겁니다. 고3은 그냥 아예 안 보이게 X 해도 됩니다. 안 풀 겁니다, 영원히. 통계학 전문할 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프린트 잠깐 볼까? 연습 문제는 있으잖아요. 연습 문제도 잘 없죠.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도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여. 자,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표본 요 크기 2개 뽑으니까 요거는 직접 적어도 적을만 하죠. 뭐 2 나올 수도 있고 2, 4, 2, 6, 2, 8 나오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순서도 바꾼 것도 다른 걸로 봅니다. 되게 많이 나오겠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것들의 평균이 X바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했던 거는 요것들의 다시 평균을 냈죠. 그것들은 저 모집단에서 긁어서 만든 평균하고 똑같다 이거 하고 있었죠 지금. 근데 지금 요 질문이 누구야? 그냥 이거죠. 그냥 요거죠. X바가 5일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지금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은 여기 값이 5가 나오는 애가 누가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문제죠. 여기로 안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2개인데 그 2개를 평균 냈을 때 5가 되려면은 2로 나누기 전에 그냥 합이 10이면 되죠. 합이 10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4, 6 있고 6, 4 있고 2, 8 있고 8, 2 있죠. 순서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자, 2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되어 있죠?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이거 16분의 1이 이렇게 총 4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변형한 게 2번, 3번, 4번입니다. 자, 2번은 뭐 하래? 자, 모집단 1, 2, 3이죠? 자, 집합기호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1이 뽑힐 확률, 2가 뽑힐 확률, 3이 뽑힐 확률은 어때요? 똑같겠죠? 이거는 저 표가 1, 2, 3이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경우겠죠? 푸시면 됩니다. 똑같이. 3번 똑같죠? 맞습니까? 4번은 확률 변수 X가 나오는 게 3가지라고 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2랑 0이랑
2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확률이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쟤네들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역으로 요거 했을 때 확률이 얼마니까 제가 뭐 얼마고 연립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요거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자 5번은 요거 쭉 했을 때 나오는 요 x바가 종류가 몇 개 나오는지 서로 다른 거 다 세라는 겁니다. 다 해보고. 꽤 많겠죠. 꼼꼼히 다 하셔야 됩니다. 분산 물어보는 거 없어. 왜 x바만 다 물어봐. 아 이건 여러분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9번 한번 봅시다. 분산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뒤에 있지만 10번이 있으니까. 9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거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이 순서 바꾼 거는 굳이 안 적을게요. 어차피 값의 최대값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더 있죠. 원래 순서 바꾼 것까지. 자, 그러면은 표본의 종류가 이 정도로 나오고 표본 평균은 요거 두 개 더해서 뭐 2로 나누니까 1이죠.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2고 얘도 2고 얘는 2분의 5고 얘는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제일 태초마을로 갑시다. 분산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럼 편차 표본이 요거니까 평균 빼면은 0 더하기 0이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근데 요 편차 제곱하고 평균 내는데 나눌 때 얼마를 나눈다? 1을 나눠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표본 얘 구할 때 n을 안 나누고 n-1을 나눠야 된다고. 그게 지금 적용된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2지만 요 두 개를 나누는데 1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요거를 나눠주셔야지 분산이 나옵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표시하라는 게 요겁니다. 이거 0이죠? 어차피. 얘는 좀 값이 생기겠네요. 2분의 1이 4분의 1, 4분의 1에 어차피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뭐 나눠야 돼? 나누기 1이죠? 적지 맙시다. 요거는 2분의 1이 나오죠? 요거는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얘는 다시 0이고 얘는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얘는 0이죠. 그러면 분산 중에서 제일 값이 큰 거는 2가 되겠죠. 4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요거 구할 때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3이었으면 2를 나누셔야 됩니다. 3을 나누면 안 됩니다. 평균 구할 때는 원래 우리가 하던 산술 평균처럼 그 개수만큼 나누면 됩니다. 근데 분산에서는 그걸 하나 줄여서 나눠줘야 된다. 왜? 라고 물어보면은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까지는 넘어갑시다. 우리가 10번은 뭐야? 이거 다 나오죠? 그거 뭐 하라는 거야? 평균 내라는 겁니다. 이제 기호가 읽히죠? S제곱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걔의 평균을 구하시오죠? 자, 그때는 뭐 해야 돼? 요 순서 바뀐 것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평균 낼 때 나누는 수는 이 나오는 개수를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10번을 한번 하고 갑시다. 오늘 10번 풀어보자. 요거 하면은 앞에 거는 뭐 술술 풀릴 겁니다. 총 16개 나오고 저거 다 더하면 80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80에서 5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좀 하나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로 적어가면서 찾았죠? 엄청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잘해야겠다는 걸 느낍니다. 전부 다 세로로 적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타나서 세로 적고 있는데, 선생님 직접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적을 필요 없을 때 세로로 적습니다. 다 적어야 될 때는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그래도 마침 2개죠. 3개면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2개일 때는 이렇게 표를 해주면은 꽤 편합니다. 그러면 빠지는 게 없겠죠. 세로로 쭉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개 넘어가면 어차피 표를 못 그립니다. 맞죠? 세로로 쭉 적어야 돼. 근데 너무 빡세죠. 그건 사실 3개 잘 안 나옵니다. 3개 다 적기 너무 힘들잖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개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적으면은 빠뜨리는 게 잘 없습니다. 평균부터 냅시다. 적기가 좀 편하죠. 왜냐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평균을 적은 거죠. X바드를 채운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도 채워볼까요? 똑같이. 그리고 아까 전에 봤습니다. 자, 평균하고 별량의 값이 똑같은 요 녀석들은 어차피 편차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다 0이 되죠. 맞죠? 요 값의 평균은 4인데 빼고 제곱하면 어차피 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만 채우면 됩니다. 왜? 밑에는 똑같죠. 계산할 것도 적어지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보면은 여기 평균이 3이죠. 1의 제곱, 1의 제곱인데 1을 안 나누고 1을 나눠야 되니까 2가 되죠. 여기 2가 됩니다. 여기 평균이 4니까 8이 되죠. 4랑 2 빼면은 4랑 6 빼고 제곱하면 4죠. 그 다음에 평균이 5죠. 5랑 2 빼면 9니까 18. 여기도 8이고 여기도 18이죠. 여기 평균이 5니까 2. 여기 2. 여기도 평균이 7이니까 2. 여기도 8이겠지. 대칭되게 나오기 때문에 총 개수도 정확하게 나오죠. 16개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2가 6개, 8이 4개, 18이 2개. 실수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출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찾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세로로 적는 게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찾아서 전부를 평균 내야 되는 경우에는 특히 표본의 크기가 2개일 때 표로 그리면 좋죠. 우리가 4차원 생물이면은 아니다, 할 수 있긴 있겠다. 축 3개 해가지고 3차원 표로 만들 수 있긴 하죠. 큐브 형태로. 그래서 여기 다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힘들죠. 3개일 때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웁니다. 인간이 하기 힘듭니다. 2개밖에 안 나오면 이 문제는, 이 유형은 전부 다 찾는 거는. 근데 나왔다 그러면은 표로 하지 말고 그냥 세로로 적으세요. 요거 채우다가 죽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책하고 요 프린트까지 숙제로 합시다. 요 유형이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종종 나오는데 예전 책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넣었습니다.